로또 복권 누가 당첨된다? 복권 사는 사람. 복권을 안 사면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114회 1차 합격한 나진규라고 합니다.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3회 접수를 잘 못해가지고 공부하다가 놓쳤거든요. 그래가지고 접수를 못해가지고 저 자신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 1, 2개월 동안 거의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열심히 한 결과 좋은 날이 온 것 같고, 이 시간에 제 간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그런 뭐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왔거든요. 그래서 다른 합격하신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약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. 첫 번째는 죄송한데 여기다가 다시 찍겠습니다. 여기다가 110, 112대 150, 160, 179. 이게 이제 112회 때 제가 받은 점수거든요. 이제 평균이 56.08이고 111회부터 시작했는데 111회도 거의 비슷합니다, 이거랑. 그래서 두 번 시험을 봤는데 처음 시험 봤는데 55점을 넘겨서 제 자신이 좀 기분이 좋았어요. 첫 시험 치고 55점을 넘겨서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3개월 공부하고 이제 112회를 봤는데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.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영어에서 150점을 맞았는데 분명히 그 전 시험보다 엄청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를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왜 내가 생각했던 거랑 틀리지라고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교수님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주위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문제점이 약간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쓴 정의가 정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제가 외우지 않고 그냥 느낌대로 이제 쓴 그런 정의였고,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확한 정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원하는 정의를 쓸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육하원칙으로 해가지고 정의를 무조건 적자. 그래서 이제 정의 1번이 정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 머릿속에 각인시킬까 하다가 정의 하면은 왜 물어 이렇게 이제 저는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쓰려고 노력했거든요. 이게 뭐냐면은 어는 이제 언제나 어디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쓰자라고 생각했고, 그리고 왜 이유를 쓰고 그다음에 왜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이 순서대로 정의는 무조건 이 순서대로 적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브노트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무조건 언제나 어디서를 쓴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끝내려고 정의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쓰려고 이제 노력했던 게 한 가지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폼 양식을 갖다가 좀 보기 좋게 이제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느꼈는데, 이제 학원에서 이제 폼 이제 갖출 때 다소나 그림이나 아니면은 대칭 이렇게 그림을 넣으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말씀해 주시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그런 걸 알면서도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답안지가 안 이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예 이런 연습을 했거든요. 아예 이게 용어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정의 적고 두 번째는 무조건 여기에다는 그림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갖고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, 세 번째나 3번, 4번은 이제 뭐 시공식 위상이나 아니면 여기는 비교표, 아니면 여기가 특징 들어간다 그러면 비교표를 위에 놓고 여기는 이제 서술로 하는 이 폼을 딱 잡고 무조건 여기 안에다 그냥 이제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,
네,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용어는 뭐 학원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뭐 과거 7년치 기출 문제 정리하고 또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예상 문제 이제 팀 스터디에서 이제 했던 예상 문제들을 이렇게 좀 모으니까 한 400문제 정도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걸 계속 돌려받고 학원에서 이제 그 하라고 요구하는 그 용어책 있지 않습니까?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라는 대로 이제 기출 문제는 다 정리하고 그 기출 안 된 거는 1, 2번 정리하는 거는 거의 한 90%까지 다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한 400문제 뽑아서 그걸 갖다가 한 10번 정도 이제 봤습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아무거나 찍어보라고 해서 해보니까 이제 한 10번 정도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용어도 이제 약간 정확하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10번이나 보고 뭐 20번 가까이를 봐도 시험장에 갔는데 문제가 한 3문제, 아는 문제가 3문제뿐이 안 나온 거예요. 근데 나머지는 봤는데 하는 문제가 한 2문제, 아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됐고 이제 본 거 같은데 하는 문제가 한 3문제 됐고 모르는 문제가 나머지 문제였거든요. 나머지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용어를 그렇게 적고 이런 양식을 에다가 그냥 다 넣으니까 이번에는 좀 용어가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술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. 근데 학원에서 이제 그 용어 아이템 정리하는 거 있거든요. 그걸 갖다가 이제 100문제 정도 이제 서술 문제 100문제 정도를 아이템만 정리된 것만 정리를 하고 서술은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어요. 그리고 용어만 그냥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용어 못 보니까 서술도 같이 점수가 안 좋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그 2교시는 한 문제 제가 그 여기 안 교수님이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알려준 뭐 어스앙커 홀방수 그 문제가 나왔길래 이거 나 아는 문제인데 하고 서술을 그걸 선택했거든요. 근데 썼는데 이걸 내가 못 쓰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히 망쳤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또 적는 거랑은 또 틀린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흔한 문제라도 이제 제가 적을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용어를 좀 공부를 하니까 서술이 좀 같이 점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서술 공부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. 이건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제가 선택한 거니까 각자 맞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통 그림이나 도표를 몇 개를 좀 준비를 했어요. 뭐냐면은 이제 초고층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그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넣어버리고 옆에다가 제가 적고 싶은 아이템을 막 적고 또 한 가지는 뭐 4차 혁명 같은 도표 있지 않습니까? 결론 부분에 그냥 4차 혁명 관련해 가지고 막 그 그림을 넣어놓고 이제 또 막 적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강평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모의고사 보고 강평에 저는 그게 엄청 많이 도움이 됐는데 강평회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은 우선 모의고사 자체를 하면 제 레벨이 어딘지 알 수 있고 내가 시간 내에 다 적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강평회를 하면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그림을 아니면 어떤 도표를 보기 좋은 도표를 쓰시는지를 갖다가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그걸 갖다가 또 내 걸로 이제 정리를 해놔서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원 시스템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약간 그런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잘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